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도네시아 여성과 20년간 결혼 생활을 유지했으나 최근 한 2달 전에 아내가 아들을 데리고 본국으로 귀국하고 연락을 단절한 사연입니다. 우리 한국 남편은 이제 60을 바라보는 나이고 아내는 한 45세 정도 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무슨 국제결혼 중개업자나 이런 소개로 된 것이 아니고 본인이 해외 파견 나갔다가 만나신 거죠? 네. 예. 이제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이제 얼굴을 이제 공개하기가 좀 뭐 하시니까 공개 안 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 주변이 좀 어수선하지만 이해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이런 경우도 있구나 하는 것을 또 염두에 두셔서 국제결혼 피해를 또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분들의 기본적인 만남은 실제 동거는 20년인데 아들 출산을 한 것은 10년 전이에요. 그래서 지금 10여 년 전이니까 대략 아들이 12살 정도 됐어요. 20년을 살았지만 10년 정도는 아내가 임신을 뭐 합의하에 거부를 이제 뭐 보류한 거죠. 거부가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 그리고 아내는 20년 동거 생활 중에 10년 정도를 취업을 해서 돈을 벌었어요. 대략 공장도 다니고 이것저것 하면서 한 월급이 한 150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고, 그 월급 중에서 가정을 위해서 쓴 것은 없고, 말씀대로라면은, 그리고 어림잡아서 한 120만 원 정도를 매달 고향으로 보낸 것 느낌을 받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본인 옷을 산다거나 이렇게 뭐 친구들을 만난다거나 해서 썼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점이 있어요. 20년 동안 우리 남편분이 아내의 고향에 노후에 내가 거기서 살겠다, 살 수도 있다, 이것을 판단해서 아내의 요청도 있었을 겁니다. 대략적으로 한 2억 원 정도를 보내셨죠? 고개만 끄덕하시고. 자, 그리고 그 2억 보낸 돈은 아파트를 사고 또 땅을 샀어요. 그런데 나중에 같이 아내의 고향에 가서 살려고 했던 그것을 확인차 중간에 한번 인도네시아를 갔을 때 그 아파트에 가족들이 살고 있었죠. 고개만 끄덕하시고. 자, 그래서 조금 이제 그 문제를 또 얘기하기도 뭐하고, 물론 이제 뭐 빈집보다는 사람이 사는 건 하겠지만, 여기서 문제점은 우리 대부분의 한국 남편들이 그렇듯이 여기 계신 분도 노후에 그 나라 가서 살겠다는 그런 뭐 어떤 정서적인 안정을 찾고자 했겠지만, 문제는 그것이 한국이 아니고 외국이기 때문에 만만치 않을 것이고, 그리고 한국 내에 그 아파트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아파트를 다시 찾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본인도 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리고 앞으로 결혼을 하실 분들도 꼭 유념하실 것이 뭐냐면은, 이미 이와 같은 상황이 저에게는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그와 같은 일을 겪은 분들도 아마 영상을 보실 수도 있어요. 그것이 얼마나 잘못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만큼 문제가 있다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자, 내 곁을 떠나간 돈이나 어떤 물건들은 내가 가지고 있을 때 내 물건이지 내 돈이고, 나를 떠나면 그거는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기약만 있을 뿐이지 내 돈이 아니라고 보셔야 돼요. 내 물건도 아니고. 그렇듯이 여기 계신 분도 그런 것을 염두에 두지 않으셨어요. 만약에 그 아파트나 사준 땅이 한국에 있다면 얘기는 달라져요. 그런데 외국에 있기 때문에, 아까 판결문을 제가 정확하게 봤거든요. 판결문에는 분명히 유리하게 5천만 원 판결을 받으셨어요. 이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지출되는 2억 정도 되고, 또 아내가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불과 20년이지만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10년간은 일을 해서 또 돈을 벌어서
경제활동을 하고 그 경제활동에서 벌어들인 돈은 모두 전액 자기 자신을 위해서 썼기 때문에 이것은 정상적인 부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증거로서 결국에는 아내가 아들을 보니까 참 잘생겼어요. 상당히 잘생겼는데 그 아들을 데리고 본국으로 가버린 겁니다. 그 연락을 끊어버리고, 자, 이런 상황이 와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이유가 너무나 억울하니까 찾아오셨고, 그리고 그 억울한 마음에 방법을 찾고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방법을 7개 항목을 적어놨는데, 본인은 이제 대사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겠다. 이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데, 효과 면에서 미흡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또 힘들고, 그래서 시위를 하기 전에 여기 같은 분이 또 계실 겁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 내용을 지금부터 잘 들어주세요. 그래가지고 그대로 실천하시거나 또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방법, 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한다. 효과는 있지만 미흡하고 힘이 많이 들 것이다. 1인 시위는 집회 신고를 안 해도 돼요. 또 대사관이라든가 법원, 검찰청 이런 데서는 국회의사당 집회 신고가 안 나고 1인 시위는 기나요. 이런 것도 참고로 알아주시고요. 자, 그리고 조금 더 클 수 있는 효과, 방송인데 KBS를 비롯해서 지상파, 또 요새는 종편방송도 많으니까 그런 곳에, 또는 그 5대1간지 신문에 제보하는 거죠. 그리고 더 큰 효과가 될 수 있는 것은 그 나라 가서, 세 번째가 될지 네 번째가 될지 있어요. 그 나라 현지 언론에 제보하는 거예요. 이 판결문과 진정서, 그리고 억울함을 간략하게 작성해서 번역하고 공증까지 해서 그 나라까지 가서 직접 그 나라 인도네시아 언론에 보도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인데 당신들의 중립성으로 당신네 나라 여성이 나에게 이런 피해를 가했다. 나는 한국 법원에서 합의를 받고 조정을 통해서 판결문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것을 이행하지 않고 아내가 5천만 원 위자료 패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패소 겸 조정을 받았음에도 한 푼도 주지 않았다. 그리고 느닷없이 법적 합의도 없고 인간적인 남편의 허락도 없이 아들을 몰래 2달여 전에 인도네시아로 데려갔다. 이것은 이유 불문하고 당신네 나라 여성이 잘못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보도를 좀 해달라. 이렇게 요청하시면 돼요. 고개만 끄덕하시고. 자, 여기 계신 분들도 베트남이든 우즈벡이든 캄보디아든 필리핀이든 다 똑같습니다. 미국이든. 그렇게 해서 활용하시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 자, 인도네시아의 국가에 있는 한국 대사관이 또 있어요. 거기도 이와 같은 내용을 또 진정서로 제출하고, 보내는 방법은 해외 특송으로 보내거나 각 대사관마다 외교통상부 산하 전 세계에 있는 각 대사관마다 이메일이 있어요. 그 이메일로 보내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한국에 있는 인도네시아 대사관, 인도네시아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도 보내고 한국에 있는 인도네시아 대사관에도 보내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같은 국제적인 피해센터, 비영리 봉사단체 같은 곳에 회원수가 한 2만 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 또 글을 올려서 피해 예방도 하고 동조자를 규합하는 거예요. 인도네시아 여성과의 또는 남성과의 결혼 생활에서 피해를 당하신 분이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을 또 규합을 해서 같이 연합을 해서 피해 사례도 공유하고 그 공유한 피해 사례를 똑같이 같이 보내면은 더 좋죠. 혼자서 피해를 당한 거하고 또 다른 인도네시아인들이 또 피해를 한국인에게 줬구나. 이렇게 여러 명이서 하면은 효과는 또 이제 커지는 거예요. 이런 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거를 이제 우선 알려드리고, 자, 그동안 우리 남편분의 아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 차이는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국제결혼에서 보통 20년이 평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 계신 분 한 14, 15년 정도뿐이 안 나요. 그리고 또 우리 남편분이 굉장히 성품이 좋아 보여요. 제가 예의도 바르시고 또 얼굴도 선하시고 하는 행동도 참 그래. 근데 요새 또 다치셔가지고 큰 또 고통을 당하셨네요.
수술비 비용, 어깨가 이제 문제가 있어가지고 일하다가 다쳐가지고 수술비만 의료보험 혜택을 받으면서 400만 원 정도 나왔다 하니까 크게 다치신 거예요. 빨리 좀 완쾌하시길 빌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아내가 지금 한국에서 20년이란 세월을 결혼 생활을 하면서 아들도 출산하고 했지만 아들은 분명하게 본인 아들이 맞습니까? 유전자 같은 거 해봤어요? 검사를? 그건 안 해봤지만 당연히 믿는 거죠. 의심한 적은 없습니다. 어쨌든 뭐 병원에서 뭐 피를 검사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확실하게 의료적으로 내 자식이 맞다는 것을 된 것은 없지만 내 아들이라는 것은 추측을 하고 계신다는 얘기죠. 네, 생긴 것도 네, 닮았고 해서 어쨌든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불행하게도 오시기 전에 전화 오신 분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제 새끼인지 알고 6년을 키웠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 자식을 하나 낳았는데 그 자식도 아내는 내 자식이라고 얘기했지만 낳고 나니까 아니었습니다. 이런 분이 전화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참고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의심된다거나 하면은 저도 이제 좀 답답하고 안타깝게 상황인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10년이라는 세월을 제 아들인 줄 알고 있었어요. 기가 막힌 사실은 지금은 이제 혼인무효 소송 중이지만 그 아내도 저한테 누구의 아들인지 모르고 내 아들이라는 것처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얘기는 나중에 영상을 통해서 피해 예방 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오신 분 이제 상황이니까. 자,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오게 되면은 이미 늦었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염두에 두시고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아내에게는, 특히 한국인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성이 간다 안 간다 이런 것을 우선 제일 먼저 판단해야 하셔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이 가고 신뢰가 가고 서로가 죽기 살기로 사랑을 해도 우리네 인생살이가 또 변심이라는 걸 하게 돼요. 또 세월이 흐르면은 애초에 열렬하게 사랑하던 그 사랑의 감정이 식어요. 그리고 또 그 중간중간에 이변이 일어나고 새로운 문제가 나타나서 부부가 처음 만나 사랑하는 것처럼 한평생을 평생 믿고 사랑하고 가는 것이 아니고 상당수가 이혼을 하거나 파탄이 되거나 해서 불행하게 끝납니다. 특히 여기 계신 분의 상황은 이미 그 증거로서 아내가 남편에게 보여줬는데 우리 남편은 그 판단을 못 하신 거예요. 여기 계신 분만 아니고 저도 판단을 못한 상태가 있었고, 또 영상을 보시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다행히도 이런 것을 너무 많이 접하고 나름대로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시라고 그 답이라는 것을 드리는 거예요. 부디 답이 되시길 바라면서, 이런 상황은 20년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20년이라는 그 기간은 굉장히 긴 기간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애초에 목표대로 그 꿈대로 평생은 못 살았잖아요.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거, 사랑하는 아들을 지금 빼앗겼단 말이에요. 이게 미국이란 나라는 이미 오래전에 자국민과 결혼을 하는 상황에서도 자녀가 있을 때 그 자녀를 아빠나 엄마가 혼자서 해외로 나갈 경우에는 그 남편에게 또는 아내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알려줘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그것을 도입을 한 지가 몇 년 됐는데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남편이든 아내든 어느 일방에 동의가 없이, 확인이 없이 자녀를 데리고 외국으로 가게 되면은 출입국, 공항마다 다 출입국이 있거든요. 직원이
남편에게 또는 공항 직원이 그 지시를 하달받아 가지고 남편에게 또는 아내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당신 남편이 당신 아내가 아기를 데리고 가는 걸 알고 있느냐, 외국에 나가는 걸. 그러면 만약에 알고 있다면 나가게 되지만 모르고 있었다, 그거 허락 안 합니다 하면은 거기는 붙잡아 두는 거예요. 이런 법을 우리나라가 지금 나와 있는데 몇 년 전에 나왔는데 시행이 안 되고 있다고요. 그런 상황이에요. 이게 참고하시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단체가 이런 것을 예방하려고 수도시 많은 집회를 했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정작 당사자들이 집회에 참석 안 하는 분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나오신 분들도 거의 대부분 제가 이제 도와주고 하니까 이제 눈치 보느라고 나오시는 분들이 정의감이 없다고 볼 수 있고 뭐 갖가지 핑계가 있겠죠. 뭐 바쁘다, 뭐 집안이 어렵다, 뭐 거리가 멀다. 누군 거리가 안 바쁘고 거리가 안 멀고 해서 그런 걸 합니까? 정의로운 마음과 어떤 나와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활동하는 것이지. 그런 걸 좀 염두에 두시고, 자, 정의로운 마음으로 항상 사시면서 주변에 많이 좀 알려주세요. 집회를 안 나오더라도 이런 사실을 알려주셔야 또 다른 피해자가 안 나올 거 아닙니까? 외국인 피해자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또 외국인 피해를 입힌 사람이나 외국인 피해를 본 사람이나 똑같아요. 우리는 인간으로서 피해를 예방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거든요. 이런 걸 명심하시고, 결론적으로 우리 남편분께서는 다시 이제 그 여성과 재결합을 원하고 아내와 약속을 한 상태에서 지금 갔단 말이에요. 그 약속을 번복하고 여성이.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을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그 여성분은 다시 돌아와 산다고 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변심을 했거든요. 그 변심이 다시 또 변화가 돼서 또 다시 살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여성은 이 모든 것을 종합하여 볼 때 한국에 돌아오지 않을 확률이 높아요. 돌아온다 하더라도 본인보다는 또 다른 남성을 만날 확률이 높고. 왜? 첫 번째 증거, 이혼을 했어요. 두 번째 증거, 남편이 2억 원 상당의 아파트와 땅을 사줬어요. 또 땅도 이제 치웠다고 했죠. 그러다 보면 이제 거기서 세 번째 증거가 될 수 있는 거고, 남편의 허락 없이 팔았단 말이에요. 남편이 사준 것을. 네 번째 증거, 한국에서 아내가 20년 결혼 생활 동안 10년을 일을 해서 그 번 돈을, 물론 한국 아내가 됐든 외국인 아내가 됐든 부부끼리 뭐 일을 할 수 있어요. 남편의 허락을 받지 않든. 문제는 일을 했으면 그 번 돈을 부부의 공동생활, 부부의 미래를 위해서 저축을 하던가 부부를 위해서 써야지. 자기가 벌었으니까 자기가 모든 돈을 그 나라 보내고 숙식 제공은 무료로 받고, 이것은 잘못된 거죠. 이렇듯 많은 증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그 아내가 다시 돌아와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 아내가 크게 뉘우치고 돌아와서 남편도 한평생 다시 살았으면 좋겠죠. 그런데 그것은 불교 용어로는 공연불이 될 수가 있고, 인간적으로는 어리석은 행동을 또 한 번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본인이야 그렇게 마음 먹고 있지만 저 아내는 이미 얻을 거 다 얻었는데, 이제 나이 15년 차이 나는 남편이자 자기가 원했던 남편이 아닌 남편하고 지금까지 살아준 것은 남편이 계속 상당한 돈을 주고 자기가 한국에서 취업을 해가지고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어쩌다 보니까 아기도 탄생한 거고, 그리고 더 확실치 않은 상황은 그 아기가 내 아들인가를 100% 확인이 안 된 상태가 조금 아쉬워요. 이런 것도 염두에 두셔야 돼요. 정말로 내 아들이니까 맞는가. 분명한 것은 내 아들이 맞든 안 맞든 그 아들이 사라졌잖아요.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만약에 그 아들이 내 아들이 아니라고 가정을 했을 때, 자, 이미 나는 내 아들로 생각해서 모든 정을 줬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자, 그 아들이 내 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고 이미 나중에 알았던 미리 알았던 정을 준 상태에서 그 아내가 용서를 빌고 다시 남편과 살아주느냐, 이것도 아니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결론적으로 아내는 얻을 것을 얻고 때가 되어서 간 거예요. 남편은 버림받은 것이고. 그런데 이 상태에서 또 우리 남편을 비롯해서 또 다른 남편들이 아내가 돌아오길 바란다? 그렇다면 제가 드린 말씀이 잘못 알아들었거나 이 자각 능력이 없는 거죠. 이 상황을 본인들이 깨닫지 못한다면은 이제 60을 바라보는데 59세면은 제가 지금 나이가 62인데 자고 날 때마다 지금도 앉았다 일어나면 다리가 아프고 쑤시고 아파요. 어느 때는 막 한숨을 쉴 정도로 아파. 물론 저는 이제 나름대로 수시까지 직업을 하면서 험난한 생활을 해왔지만 본인도 내 나이가 이제 곧 될 것이고 이제 70을 바라보는 나이도 얼마 안 남았어요. 60 돼버리면은. 우리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 깊이 유념하셔가지고 한 번 후회할 것을 두 번 후회하고 세 번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마세요. 이것은 제가 그래도 나름대로 이 방면에서는 많이 알고 있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오시고 많은 상담이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토대로 또 제가 나름대로 살아보니까 본인들은 맞지 않는다고 할 수가 있겠지만 저는 맞다고 생각하니까 참고하셔서 도움 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번 떠난 버스는 오려면 힘이 들고 다시 돌아온다고 해도 과거의 그 마음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사람도 똑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버스도 있고 새로운 인생길도 있어요. 우리가 집을 나가면은 수백 갈래의 길이 있잖아요. 인생도 똑같아요. 결혼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지난날을 후회하시고 그리고 깨달으셔야 돼요. 그 아내가 오길 바라고 있을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는데 외로움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내 자신이 나약하기 때문에 그것이 발목을 잡는 거예요. 다 버리셔야 돼요. 과감하게. 안 그러면 더 큰 피해로 돌아올 수가 있어요. 자, 오늘은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어요.